자, 요 지문이 2017년 6월 고3 평가원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어렵다고 엄청 말이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이때 당시 요 지문 정도부터 시작해서 긴 지문, 어려운 내용의 지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의 시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있긴 있었는데 2017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아유 간지러. 본격적으로 좀 긴 지문 그리고 문제 6개 그렇게 붙여가지고 내는 트렌드가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2019년에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봐서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문제를 푸는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일단 그건 체크를 해야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디를 봐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당연히 이 법제 개혁론에서부터 봐줘야 하는 건 맞는데 앞뒷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안 풀려요. 하지만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 꼬박꼬박 읽어버리면은 시간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항상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문 흐름, 문단 정리를 하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수기치인, 수기, 그리고 치인, 그리고 성인, 이 따옴표 쳐져 있는 애들이 다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는 이 뒷부분은 사실은 줄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왜냐면 이 앞부분 이해했으면 당연히 율곡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기억도 될 거예요. 굳이 밑줄을 안 쳐도. 그래서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 자기를 갈고 닦는, 그리고 치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이 기론이래요. 이와 기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기는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인 요소. 이 정도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도 당연히 읽어주셔야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안 보고 이 정도 흐름은 파악을 해주고 법제 개혁론에 들어가야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기론을 바탕으로 경세론으로 이루어져요. 이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 그래서 이런 수양론은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수양론과 경세론의 기반으로 뭐가 있어요? 이기론이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여기에서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경세론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법제 개혁론이 뭐예요? 법제를 개혁해서 누구를 잘 살게 해? 백성들을 잘 살게 해. 그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경세론입니다. 그래서 이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 이 국왕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가 왕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번 선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선조가 바로 우리나라 왕이었죠. 이런 식으로 단어 치환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연히 나올만 하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긴 나왔으니까 따옴표가 있다면 따옴표부터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합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와 기에 대해서. 자, 이게 잘못된 견해일까 옳은 견해일까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이 위에 얘네가 체크가 됐어야 돼요. 이는 뭐예요? 기는 뭐예요? 만물의 법칙입니다. 만물의 법칙은 변화할까요? 안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는 뭐예요? 변화하는 요소입니다. 자, 선조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라 그랬고요. 기는 뭐예요? 변화하는 움직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잘못된 말인가요? 만물의 법칙은 당연히 빈틈없이 완전해야 되고 변화하는 요소는 당연히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선조에게 율곡이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는 했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 선조가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문제로 3, 4, 5번 쌩 까고 넘어갔어야 잘 푼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3, 4, 5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제 개혁론의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인데, 요게 뭐냐면 요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수교 이후에 좋다고 확인된 녀석들은 다듬어져가지고 록이라는 법전에 실린대요. 이 록에 실린 녀석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되면서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가 떠올라야죠? 이입니다. 요 녀석인 거예요. 이라고 판정된 녀석들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대전이 바로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이에요.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은 뭐 양범미이라 그러고 조정성언이라 그러고 아무튼 간에 바꿀 수가 없고 영원토록 시행할 것이다 라고 왕도와 거의 같다, 근접하다 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실린 규정은 뭐 양범미, 조정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율곡은 경국대전에 조정성원을 갈아엎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곡의 법제개혁론은 이 조종성원을 갈아엎자는 말이 아니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 확정이 됐는데 성종을 이은 연산군, 성종 이후에 연산군 때 제정된 새로운 조세 법령이 백성의 삶을 힘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것을 조종성원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시행해야 될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종성원으로 잡히지 않은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왕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왜냐면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좋을 대로 배불리 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이 조종성원 존중의 전통을 악용해가지고 조종성원도 아닌데 오래된 선왕의 법입니다 라고 말해서 악용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삼강이라는 것,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왕도, 어진정치, 삼강오륜. 여기서 왕도라는 이야기 하나 더 있었죠. 이 왕도, 이 뭐예요? 바로 이입니다. 이에 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에 왕도, 어진정치, 삼강, 오륜 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성어는 요런 것들을 가진 법제이겠죠. 법이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삼강과 같은 이런 불변적 만물의 법칙인 이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응? 변화할 수 있는 녀석들을 변화를 시켜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시원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연산군 성종 이후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제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근거를 찾게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2017년부터 성종 때 경국대전이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종성원이 아닌데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게 1, 2번보다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어려운 걸 내니까 앞에 답을 주고 뒤에 어려운 걸 내가지고 이해만 잘했다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의도하고 낸 문제가 이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시간을 낭비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시간을 많이 쓸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